안녕하세요. 최강논술의 이모의 프로입니다. 6월은 모의논술의 계절이에요. 6월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모의논술을 실시하고 결과는 보통 7월 초쯤에 공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대학들이 신청을 받고 있고 조만간에 또 논술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험에 관련된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도 있어요. 질문들에 대한 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좀 확인해 보죠. 자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 얼굴을 지우지 않는데 얼굴을 누울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크게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구분은 온라인, 오프라인 정도가 있는데 미정는 아직 공개가 안 된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은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 전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은 보통 이제 제한을 두는 경향이 좀 많이 있고요. 시험 일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신청 방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즘 트렌드예요. 예전에는 무성의하게 모의고사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험을 보면은 대부분 채점을 해줍니다. 뭐 안 해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참고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올해 모의고사 일정은 있지만 확정은 안 됐어요 아직요. 근데 채점은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대부분 대학들은 제가 관련된 일정과 이거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죠. 지금 가장 가까운 대학 중에 큰 대학들이 일단 한양대는 접수가 거의 끝났죠.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시험은 다음 주 토요일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경희대, 뭐 이대 정도가 6월에 또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대, 연대도 6월에 본다고 예정은 돼 있으니까 확정이 되면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거 휴대폰을 좀 작게 보이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잘하면 조금 큰 데서 보면은 확대해서 보시면은 일정이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일정을 말씀드리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은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같은 대학도 문제 유형이 다르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다르죠. 모두가 다른 건 아닌 건데 많은 대학들이 유형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도 계열별로 문제 유형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어떤 계열을 쓰건 뭐 인문사회, 상경 상관없이 동일한 패턴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 문제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른데 유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준비하는 과정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뭐 이번에 보는 한양대 같은 경우, 한양대는 인문을 쓰게 되면은 전부 다 인문 문제만 푸는 거고 상경을 쓰게 되면은 인문 50점, 수리 50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죠. 경희대는 뭐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인문은 정말로 인문만. 사회는 역시 인문 플러스 수리가 있습니다. 이대도 비슷해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그 문제 패턴이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의논술 접수하는 창에서 안내해줘요. 그래서 어떤 계열은 어떤 문제를 보고 하니까는 그걸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 본인이 쓰고 싶은 학과를 갖다가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원하는 대학 모의논술은 다 봐야 하나요? 뭐 우리 반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육문술이 많이 있어요. 6개 다 봐야 되냐? 그렇진 않다고 봐요. 다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내가 지원하는 대학 중에서 채점해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채점 없으면 별로 가치가 없죠. 채점해주는 대학 중에서 한 2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 따라다니면서 볼 필요는 없고 한 연습 삼아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받을 정도로 한 2개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모의논술 왜 보는 거죠? 왜 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논술 모의가 육모나 구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육모 구모는 사실상 쓸데가 없어요. 그거 갖다 원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원서는 수능 보고 수능 점수를 가지고 원서 쓰는 거고 육모 구모는 내 위치가 어디인가라는 걸 확인하는 정도가 있는 거지 써먹었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논술 모의는 뭔가 소리가 났죠. 자, 논술 모의는 원서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하게 써먹을 겁니다. 9월에 논술 원서를 쓸 텐데 대학과 학과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만 높은 대학, 낮은 대학, 높은 학과, 낮은 학과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서 쓸 때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실제로 그나마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다행인 건데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상담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3이 9월이 됐어요. 그럼 담임하고 상담하러 가겠죠. 담임에게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딱 2개 있어요. 내신, 육모, 구모 갖고 있는 겁니다. 내신하고 모의고사 데이터를 가지고서 논술 원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논술 실력을 모르고서 논술 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하는 건데 이게 떨어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붙는 게 이상한 거죠. 논술 모의고사는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겁니다. 실력을 알고서 내가 뭐 2,000명 중에 몇 등이다. 전체 중에 몇 퍼센트다.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서
내 실력에 맞춰서 학교와 학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학 모의논술도 괜찮은 거고, 다만 지금 보는 것들은 실제 9월간은 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성적 지표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성적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수업 중에 이런 앱을 사용을 합니다. 매주 글을 쓰고 매주 첨삭하는 건 똑같아요. 누구나 그렇게 강의하겠죠. 다만 제 차이는 뭐냐면은 성적을 100분위로 정리해서 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누적이 돼요. 내가 평소 몇 분이다. 상위 몇 분이고 이걸 갖다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누적된 5월, 6월, 7월, 8월, 9월 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객관적인 상담을 통해서 드디어 원서 쓰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원서 쓰기 난감해질 겁니다. 아마 저랑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받게 될 거고요. 이게 어렵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모의논술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또 질문이 나오는 게 모의논술 접수와 응시는 어디서 하나요? 이 질문 되게 많은데 이 질문 어떤가요? 제가 진짜 답변 드리겠지만 애들이 저한테 이런 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자, 모의논술 접수 응시 어디서 할까요? 제가 받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똑같습니다. 해당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기 가면은 다 지원 가능하고 성적도 확인하고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쪽에서 통해서 보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앞으로 남은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최근 이제 가까운 애들이 한양대, 경희대, 이대가 있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논술 끝난 게 있어요. 중대 모의 논술은 제가 논술 팁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오르베 글도 올리고 유튜브 영상도 올립니다. 그래서 남은 거 앞으로 너무 많은 대학을 제가 다 하긴 어려워서 남은 것 중에서 일단 공개된 학교들 중에서는 한양대, 경희대, 이대 이쪽은 제가 시험 보는 그 주, 해당 주에 모의논술 팁 어떻게 잘 보는지 아마 중대 팁 본 친구들은 1번 정말 편하게 풀었을 텐데요.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앞에 보여드린 일정 확인해 보시고 좋은 결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논술의 이모의 프로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